아니었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는 거의 뜻이 뭐냐면 얘는 뭔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얘는 가운데 축이 2분의 5예요. 얘는 가운데 축이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포맷이 될 건데,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요렇게 와서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성립하잖아 항상, 그쵸? 근데 얘가 요렇게 들어오는 순간 답이 돼 안 돼? 답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이쪽, 이 마이너스가 있는 이쪽,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여기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색깔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네 둘이 관계에서 뒤집어지잖아. 그치? 이렇게는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서부터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뭐 하다는 얘기. 이거 다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는. 자, 일단 그래서 일단 나는 뭐 해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1번씩, 여기 있는 거 2번씩, 3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3번의 관계부터 내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 1번, 3번이 한 점에서 만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만나든지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 근이 어쨌든 한 개든지 근이 뭐 해야 돼? 없어야 돼. 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1번,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다시피 뭐가 없어요? 미지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가 들어가야 돼? 판별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왜? 근이 하나든지 없든지 해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자, 그런데 없으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싸그리 넘어올게요. 2x 제곱입니다. 넘어오니까는 마이너스 8x고요. 넘어오니까는 플러스 뭐가 됩니까? 8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로 묶으니까는 1, 4,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2, 여기다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없어지고 2, 4라는 점에서 니네 둘이가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띵 만나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 4라는 사실까지 내가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2번 그래프 1차 함수죠. 1번 그래프가 1번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 3번보다는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여기를 딱 꿰뚫고 지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어. 맞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너 2,4 반드시 뭐 하겠구나? 지나가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대입 한번 해보면 4는 2 대입하니까 2m 플러스 n 이런 식 하나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두 개를 하든 뭐 이렇게 두 개를 묶든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묶으시면 되고, 쌤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세 번째, 자, 여기는 2번 함수하고 여기 있는 3번 함수가 반드시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하나 가져야 돼. 그럼 몇 개 갖는다고? 하나 갖는다고. 알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3 플러스 mx 플러스 6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근을 몇 개 갖는다고 얘들아? 그럼 몇 개 갖는다고? 한 개 갖는다고.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얘가 근 하나가죠. 그 근이 뭐야? 그 근이 뭐야? 아, 얘지 뭐야? 아, 다 체크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체크했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2라는 근을 가지려면 m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 다시 m은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돼야. 아, 그래야 이거 가질 거 아니야. 맞죠? 물론 여기서 이거를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식을 이용해서 mn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답지는 그렇게 풀었어요. mn식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식과 이 두 식을 갖다가 뭐해? 연립해. 그거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파악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편리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여러분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m이라는 친구는 바로 1되고 m이 만약에 1이라면 n은 2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바로 연결지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3번 함수하고 2번 함수가 다른 점에서 만나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 그린 상황대로만이 돼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서 물론 판별식으로 가서 왜 얘가 뭘 가져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근하고 식이 있으면 완제하고 그거를 항상 같이 결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식이 만약에 없고 막 미지수가 뭔가 복잡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 가서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완제가 돼야 돼? 그러면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설마 전까지 내가 다 좌표까지 알고 있어.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래서 m이라는 친구는 1되고요. n이라는 친구 2가 되니까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5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6 이하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K값은 0이 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K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보니까 뭐 다행히 없긴 하네요. 자, 두 근의 차가 6이 된대. 두 근의 차라는 거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파가 편의상 크다라고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보다 뭐란 얘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우리는 뭐 알 수 있어요? 뭐 빼기 값이 이러한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빼기 값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을 이용해서 내가 체크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고요. 더하기는 k분의 마4가 되고요. 곱하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 제곱이니까 k 제곱분의 16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게 빼기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다시 빼기의 뭐라고? 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36이 돼야 되겠지. 맞죠? 왜냐면 얘가 지금 빼기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 처리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하니까. 맞죠? 20 넘어가시면은 얘는 16이 되고요. 16 약분하면은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k 제곱이라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1. k는 큰 작작이죠. 또는 k는 1. 이렇게가 정답이 되니까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친구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은 뭐 기말 부분에서 사실 했던 부분이거든. 방정식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등식의 형태로 나오니까 여기에도 끼고 저기도 끼고 약간 이런 친구야. 항상 실근 갖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k-a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로 바꿔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k값과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시 k에 관한 식으로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지?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3k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a 더하기 2k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k와 상관없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판별식이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되면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2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식 몇 번? 2번 해주면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A의 범위만 체크하시면 된다. 사실 593 같은 경우는 엄청 정형화되는 아주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예요. 확실하게 좀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94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네요. 이거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다. 그쵸? 그러면, 자, 요렇게 될 것이고요. 자, 두 근이,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뭐가 되면 되겠어? 3, 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뭐 이런 상황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f-1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왜? 요렇게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치? f3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누구는 마이너스 k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찾아서 계산하시면은 뭐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뭐 체크만 하시면 금방 끝나는 문제지. 두 근 중에서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습니다. 근이.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2차 방정식 이거의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결국에 이 친구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해보고,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1번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가 몇 번 그래프 되는 거니? 2번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제일 간단해. 그러면, 이거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그럼 당연히 큰 근 얘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가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즉, 여기하고 여기인데, 얘는 풀마 1, 2잖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체크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f-2는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f-2는 음수가 돼야 되고, f-1은 뭐가 되면 되겠어? 양수가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간단히 범위 구할 수 있겠네요. 1차가 여기 있는 이 1차가 미지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높낮이만 상황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다른 한 근은 3하고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면 한 근은 얘가 마이너스 2, 하나는 얘가 0, 얘가 3, 얘가 5. 아이고야. 뭐 들게 많이 그냥 체크만 하면 되겠다.
F는 0보다 크고 F0은 0보다 작고 F3은 0보다 작고 F5는 0보다 크다. 그럼 네 가지 범위가 공통된 그러한 A 범위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체킹해 주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 이런 것들은. 됐죠?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연립부등식 활용해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 한 문제 꼭 나와. 뭐 597번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597, 598, 599, 600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 있나? 좀 더 있나 뒤에? 없죠? 네 문제가 있는데 그 네 문제 중에서 597하고 600 두 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고요.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의 특별활동반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위해서 원형 테이블에 나누어 앉으려고 한다라고 했고요. 한 테이블에 3명씩 둘러 앉으면 2명이 자리를 앉지 못하고 5명씩 둘러 앉으면 2개의 테이블이 빈다고 한다. 이 특별활동반에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겠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렇게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가. 알겠지?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다. 3명씩 앉으면 2명이 자리를 앉지 못한대. 알겠니? 우리는 여기서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게 아니야. 왜? x는 뭐가 되는 거야? 뭐 최대값, 최소값이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 수를 x라고 놉니다. 알겠죠? 테이블 수를 x라고 놓으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자, 3명씩 앉는다고 했으니까는 3x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2명이 자리를 못 앉는다고 했으니까는 얘보다도 2명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자, 문제가 뭐냐면 5명씩 둘러앉는다. 2개 테이블이 빈다. 자, 이 2개 테이블이 빈다라는 거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보세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테이블이 이렇게. 나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자, 맨 끝에 거를 갖다가 우리가 x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몇 번째 한다고? x번째. 알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니? 얘는 몇 번째야? 그 앞에잖아, 앞에. x 빼기 몇 번째? 1번째가 되겠지. 이렇게 뭐 앞에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3번째. 얘는 x 빼기 4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테이블 2개가 빈다고 했으니까 테이블 2개가 빈다라는 거는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은 한 명도 앉지 않을 때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앉을 수가 있을까요? 비지는 않았어. 그쵸? 그러니까는 한 명은 최소한 앉아야 되는 거고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 5명까지 앉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고 나면은 이 테이블은 여기는 5명이 풀로 이렇게 다 앉았겠지. 일단 이거 이해되시죠? 얘 가지고 식 세우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3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2는 요렇게 하시고요. x 빼기 4, x 빼기 4, x 빼기 4까지는 5명이 풀세트로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x 빼기 3번째는 최소한 1명부터 최대한 5명까지 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식만 세우시면은 뭐 이거 문제 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쵸? 미안합니다. 좀 실수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3명씩 테이블 수를 x라고 여러분 해두시고 3명씩 앉으면 2명이 자리를 앉지 못한다는 거는 고정값이야. 3x 플러스 2라는 학생 수가 말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이제 뭐 5명씩 앉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x
x-1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x-2에는 어쨌든 한 명부터 맥시멈 5명까지 앉을 수가 있는 거고 x-3에는 5명 다 앉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x값 구하시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로 x값 구하시고 그럼 x에 뭐가 나오겠어?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야?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x값 구하고 나면 여기 x에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598도 뭐 빈출로 되어 있긴 하죠. 이것도 삼각형에서 이제 뭐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니까 삼각형 문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삼각형의 기본 정의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기본 정의가 뭐죠? 모든 값의 180이다. 어떻게 맞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각 따지는 거 아니고 변에서의 삼각형의 기본 정의는 뭐야? 다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또 하나 짧은 거 2개를 더하면 긴 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게 삼각형의 기본 정의야. 알겠죠? 기본 정리.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더하기 1, a 더하기 a 더하기 4야.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짧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a 더하기 1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다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두 번째가 뭡니까? 금방 얘기했어요. 짧은 거 2개를 더하면 긴 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사실 첫 번째는 안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거든 얘들아.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거 2개를 더한다 이렇게. 그러면 2a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a 더하기 4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서 a는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줍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줘. 알겠지? 그럼 뭐 직각이냐 둔각이냐 뭐 예각이냐에 따라 가지고 피타고라스 보통 사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둔각이니까 얘가 제곱이 커야 되겠지. 짧은 거 2개 뭐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짧은 거 2개 제곱의 합보다 긴 거 하나의 제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2개 연립해서 a만 뭐 하시면 됩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뭔가 여기서 2차식에서 뭐가 안 되겠어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근해공식을 사용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가면 더 심해지는데 고1 때는 조금 낫기는 한데 고1 때도 1학기 중반은 되는데 1학기 기말에는 약간 갑자기 내정지가 와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근해공식. 그치? 근데 이제 고2 가면은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없거든. 인수분해가 뭔가 돼서 이제 뭐 거기에서 무음을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인수분해가 돼. 근데 이제 간혹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특히 고3 되잖아. 그럼 근해공식 못 들어 막 이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떤 x값을 구해야 된다, a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수분해 되면 좋고 안 되면 당연히 근해공식을 써서라도 무조건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뭐 선택지나 그런데 루트가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 근데 근해공식을 쓰면 x값이 몇 개 있니? 2개 있잖아요. 근데 그 2개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범위가 되는지나 또는 어떤 값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일 때는 책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사이값이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가 이제 2a 제곱이고 a 제곱이 넘어오니까 뭐 a 제곱이 뭐 이렇게 0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사이값 잘 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뭐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 왜? 얘는 어디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조건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무조건 생각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런 거야 뭐 조건이 다 나오고 조건대로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자 599를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 별표 쳐봐. 어느 커피숍에서 녹차라떼 가격을 X% 인상한대. 근데 가격이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치? 사실은 이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풀세트로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가격을 A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주문하는 사람 수가 이만큼 감소한대. 얘들아, 퍼센트라는 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퍼센트라는 거는 기본값이 있어야 돼. 그럼 뭐에 대해서 뭐 50% 감소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어. 이 옷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30% 세일한데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 몰라. 5만 원인데 30% 세일한데 그래야 금액을 아는 거야. 퍼센트는 지 혼자 있는 경우 없어요. 항상 뭐가 있냐? 기준값이에요. 기준값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봐봐. 가격을 X% 인상하겠대.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원래 가격이 얼만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원래 가격을 A라고 했을 때 X% 인상한대. 그 얘기야. 주문하는 사람 수가 2분의 X%만큼 감소한대. 그럼 원래 주문한 사람이 몇 명이야? B명이야. 좀 이상하다 단어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커피숍에서 녹차 라떼 총 판매액이 12% 이상 증가하도록 하려고 할 때 X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볼게요. A라는 가격을 X% 인상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데 이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 원래 쉽게 설명하려면 얘들아 이렇게 가면 돼. 1,000원에 대해서 10% 인상하면 얼마가 되죠? 1,100원이 돼. 자, 1,000원에 대해서 10% 인상을 하면 1,100원이 되거든. 이 1,100원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1,000원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이 앞에 1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준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증가 감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100분의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1,000원이 나오고 여기서 100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100원이 된 거지.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라는 거를 니네들이 만약에 뭐 한다면 알아. 알겠지? 뭐 15% 증가했어. 얼마야? 그러면은 A1에 대해서 15% 증가는 1.15가 되는 거야. 1에다가 100분의 15가 플러스 냈으니까. 만약에 20% 감소했다. 그럼 뭐가 되는? A1에 대해서 20% 감소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0.2니까 0.8A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이건 사실은. 이해되겠어? 응? 25%를 할인해서 팝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기본 가격이 A면은 0.75, 1에서 0.25만큼을 뺀 거, 즉 0.75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아듣겠니?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미지수로 나와. 그러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잖아. 왜? X값이 1의 자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이 두 자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풀세트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건데 풀세트로 쓸 때는 항상 1 더하기 얼마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아까 1,100원이 1,000원에다가 올라간 금액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상된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문한 사람은 당연히 B 이렇게 하시고요. 1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분의 X니까 200분의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괜찮죠? 이게 12% 이상이야. 12% 이상이야. 12%는 1.12가 되겠죠. 이거 증가니까. 그럼 뭐에 대해서? 녹차 라떼 총 판매액은 원래 가격과 원래 판매니까는 여기에는 A, B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서술형이라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풀세트가 되는 건데 누구는 의미가 없어요. A, B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얘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세트로 정확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알겠니? 그러고 나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 이만큼 인상한다. 그러면, 아, 원래 거에다가 100분의 X겠구나. 그 다음에 원래 거에서 감소니까는, 아,
100분의 2분의 x니까 200분의 x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12% 증가라는 건 1.1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A, B를 써주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아. 그러고 나면은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없어졌습니다. 자, 양쪽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될까요? 200 곱해주면 됩니까? 200 곱해주면 안 되고요. 얼마 곱해줘야 돼요? 2만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보세요. 10분의 A 곱하기 10분의 B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곱해줘야 분모 없어져요? 100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간혹 그 실수도 해. 얘네가 더하기일 때는 당연히 각각의 항이니까 곱하기가 각각의 적용이 되니까 하나만 처리해도 되지만 이게 곱하기로 바뀌어버리면 얘 두 개를 뭐 해야 돼? 내가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도 여기 있는 200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뭘 곱해야 돼? 그치? 2만을 곱해야 돼. 2만 곱하면 여기다가는 100 곱해줬으니까는 100 더하기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는 200 곱해줬으니까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2만이니까 일단은 2, 4 쓰시고요. 0 두 개 올라갔고 두 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풀어야 돼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뭐. 이해되셨어? 그래서 뭐 이거 풀어보시면은 뭐 해가지고 뭐 40에서 6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네요.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뭐 60이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뭐 인상한다, 뭐 감소된다, 뭐 판매액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드린 부분 꼭 정확하게 한번 딱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600번 문제는 뭐 중학교 수준의 단순한 문제인데 둘레 길이가 있습니다. 60m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0m가 되겠지. 그쵸? 자,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짧은 변. 짧은 변은 그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0-x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x하고 30-x라는 친구가 125, 그 다음에 200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시면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